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처음으로 영상 촬영하는 거거든요. 새해가 밝았으니까 더 파이팅해서 최근에 IT 쪽으로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특정 종목 토론방에 제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IT 신이 누구야? 이러면서. 예. 팀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찍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네. 좋은 회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영한다. 그걸 믿고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동 소자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이제 수동 소자 쪽이 앞으로는 되게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동 소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소자. 자, 수동 소자가 있으면 능동 소자가 있겠죠. 네, 능동 소자. 능동 소자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있고요. 수동 소자는 반도체를 회로상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동 소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회로에서 3대 수동 소자라고 합니다. 자, 커패시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터가 있어요. 일단 좀 재미없을 것 같죠,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커패시터는 MLCC죠, MLCC. 예전에는 콘덴서도 많았어요. 커패시터하고 콘덴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커패시터 아니고 콘덴서예요,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MLCC라는 게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삼성전기 같은 애들이 많이 하죠. 삼성전기, 그리고 사막 콘덴서. 자,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저항하고 인덕터를 한 회사가 아비코 전자라는 회사입니다. 아비코 전자가 하고 있고요. MLCC 쪽으로 신규로 진입한 회사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아모텍은 수동 소자를 하고 있어요. 칩 바리스타라는 거. 이거는 3대 수동 소자는 아니지만 칩 바리스타는 정전기 방지 역할을 하는 수동 소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LCC까지 들어간 거고요. 자, 이런 역할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직류하고 교류를 배웠잖아요. 아, 이 채널 막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직류는 저항만 있으면 돼요. 저항만 있으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기가 만약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이렇게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직류는. 그런데 교류 같은 경우는 역방향으로도 흘러요. 그래서 교류는 임피던스라는 게 있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고 인덕터가 필요한 겁니다. 더 하면 여러분들 채널 돌리실 것 같아서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커패시터는요, 전압을 제어하는 겁니다. 전압을 제어해 주는 거고요. 인덕터는요, 전류를 제어해 주는 겁니다. 전류. 교류에서 역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류, 그죠? 전류를 제어해 주는 게 역할이고요. 저항은 어떻게 보면 차가 달리는데 방지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 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동 소자가 한번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5년 전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주식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5년 전 수동 소자가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수동 소자가 난리가 아니었고 MLCC가 난리였습니다. MLCC가. 그때 삼성전기하고 사막 콘덴서가 엄청 올랐어요.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이익도 엄청나게 뽑아냈고요.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자, 얘들이 그때 왜 난리였냐면 세계 1위 MLCC 업체가 있어요.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있는데 지금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IT용에서 전장 쪽으로 크게 시프트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전장이 커지니까 이제 IT 쪽 비중을 줄였는데 IT 쪽 비중을 너무 과하게 줄여버린 거예요. 50%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시프팅을 했는데 방향성은 맞았는데요. IT 쪽도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공급을 확 줄여버리니까 2등 사업자하고 쩌리 사업자, 미안합니다, 사막콘덴서. 하여튼 쩌리 사업자가 크게 수혜를 본 거예요. 그때 사막콘덴서가 엄청났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주력이겠죠. 스마트폰이 주력이고요. 사막콘덴서는 산업용이 주력입니다. 산업용. TV 쪽도 있고요. TV 쪽도 있고 장비 같은 데 있잖아요. 기계류 뭐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렇게 갑자기 막 공급이 확 줄어가지고 MLCC가 큰 사이클이 일어났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올해 보는 사이클, 22년 사이클은 뭐가 다르냐면, 자, 이때는 공급단에서의 문제였어요. 공급발 쇼크였어요. 공급발 쇼크였는데, 자, 지금은 수요발입니다. 수요가 주도하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DDR4에서 DDR5로 바뀌죠.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회로가 훨씬 빡빡합니다. 그래서 MLCC도 그렇고요, 저항도 그렇고, 그리고 인덕터도 그렇고, 스펙이 확 상향돼요. 상향되기 때문에 가격도 ASP도 한 3, 4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쉽게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5G 같은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되면 소요량이 2~3배 늘어납니다. 4G 때보다 2~3배가 늘어나거든요. 자, 스마트폰 쪽에서 이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스마트폰이 올해 한 6%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20년 대비. 그런데 MLCC 같은 경우요,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성장했냐면 결국 5G 스마트폰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22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 소자 소요량이 훨씬 늘어나는 거고요. 요거는 인덕터하고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주파수가 고주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변 회로부를 보호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동차의 변화입니다. 기존에 자동차는 기계장치죠. 자, 화석 연료차라고 그러죠. 화석 엔진이라고 그러죠. 화석 엔진인데 이게 전자화됩니다. 전자화. 자동차가 이제 전자부품이죠. 그죠? 전자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많은 이제 회로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MLCC만 놓고 보면요, 10배가 늘어납니다. 기존의 기계장치 자동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되면요 10배가 늘어납니다. MLCC 소요량이. 근데 아직까지 뭐 전기차 자체가 침투율이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작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22년도에 이게 뭐 한 20%대까지 가버리면 2배 성장하는 거죠. 여기 또 수요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DRAM 같은 경우, 예전에 DDR3에서요 4로 바뀌었을 때 인덕터 같은 경우가 ASP가 한 3배가 늘었어요. ASP가.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DDR4에서요 5로 바뀌면요 ASP가 최소한 4~5배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택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것들, 자, 이런 거는 기존에 안 쓰다가 DDR5부터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저항도 비싸집니다. 저항은 사실 쩐뛰기거든요. 굉장히 부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도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수동소자 회사는요, 제가 아비코전자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내년에 좋게 보는 회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비코전자는 일단은 인덕터가 주력이고요. 그리고 저항 같은 이제 수동소자를 합니다. 수동소자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용 PCB가 메인이에요. 이 회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100%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합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용 PCB를 주로 하는 회사고요. 자, 21년 실적 기준으로요, 아비코테크의 매출 비중이 한 45% 정도 되고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인덕터 쪽이 한 25% 정도, 그리고 저항이 한 23% 정도, 그리고 기타 뭐 한 7%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업사이드를 좋게 보는 쪽은 자동차용 PCB 쪽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계속 전장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비코테크가 인수될 때 되게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재무적인 어떤 회생 상태에 있던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다시 회생하는데 큰 시간이 걸렸고, 재무적 상태가 안 좋은 이 상태 때문에 수주를 못 받았어요. 수주를 못 받았는데 요게 21년부터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현대모비스 쪽에서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요.
자동차는 보통 1년, 2년 차 때 물량이 적은데요. 3년 차 때부터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23년부터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적자 폭이 확 줄고 있어요. 적자 폭이 확 줄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결해서 좀 큰 실적 도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21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매출 1,470억에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22년에는 1,75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140억. 2배 이상 성장합니다.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거는 결국 DDR5와 전장 요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항도 뭐 다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다음으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제가 처음 소개드리는 것 같아요. 분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고요. 제가 콘덴서는 커피시트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커피시트하고 콘덴서입니다. 자, 말 그대로 그냥 콘덴서 하는 회사고요. 그러면 MLCC 쪽이 한 5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필름 콘덴서. 원래 이 회사는 필름 콘덴서를 하던 회사예요. 필름 콘덴서. 예전에 TV 같은 데 이렇게 회로보드 뜯어보면 요렇게 이제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발같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필름으로 건치기 가지고 딱 감아가지고 이제 필름으로 막 감아고 하는 건데 이게 한 7% 정도. 지금은 이제 점점 이런 쪽 그걸 안 쓰고 MLCC 쪽으로 계속 이제 전환되는 경박 단소화 때문에 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DC-LC 같은 이제 콘덴서, 슈퍼캡 같은 것들, 그리고 DCC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DC-LC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DCC는 한 10% 정도, 기타가 뭐 한 1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MLCC 쪽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TV 쪽하고 산업용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쪽하고 거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LG 쪽하고 원래 거래 관계가 좋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은 놓고 보면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재고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4Q 쪽은 이제 약간 재고 조정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분기까지는 올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1년 실적을 한번 놓고 보면요. 매출이 2,750억에 영업이익이 390억. 그리고 22년 전망치가 매출 3,0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80억. 자, 그래도 한 20% 이상 성장하는 거죠. 20% 이상 성장하는 거고요. 자, MLCC 쪽이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거고. 자, 시가총액이 6,200억입니다. 자, 시총 6,200억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산업용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전장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겠죠. 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제가 한때 굉장히 이 회사 좋아했었는데요, 한동안 되게 미워했어요. 왜냐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옛날에 한때 좋긴 했는데, 자, 일단은 ESD 쪽하고 이거는 이제 정전기 칩 바리스타 쪽하고 EMI 쪽 수동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동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지금 매출 비중이 한 17%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용 안테나 쪽이 매출의 한 5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BLDC 모터입니다. 모터고요. 요게 한 27% 정도 됩니다. 이쪽은 이제 주로 전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전장 쪽인데 이제 에어컨 쿨러 쪽이나 팬쿨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납작하고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쪽으로 MLCC 쪽으로 신규로 진입했습니다. 신규 진입했고요. 요것 때문에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주가가 계속 못 갔었는데 21년 4Q부터 일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기존 MLCC하고 조금 다릅니다. PME MLCC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소재가 기존에는 BME MLCC가 많아요. BME MLCC가 많은데 BME는 구리나 니켈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PME MLCC 같은 경우는 은이나 팔라듐 같은 거를 많이 써요. 기반으로 많이 만듭니다. 이거는 기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봐도 비싸겠죠. 예, 요게 한 10배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시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요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자, 올해 신규 매출이 MLCC 쪽으로 기대하는 게 한 7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그러면 매출 비중의 한 20%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 MLCC라고 보면 되고요. 자, 21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은 매출이 2,4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10억. 20년에도 마이너스 50억 적자를 냈고요. 22년에는 그런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요. 매출이 한 3,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70억. 흑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2,600억입니다. 2,600억이고요. 요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결국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흑자 전환은 이렇게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 주가적으로는 세게 오버슈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텍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이서진 님이 남겨주셨어요. 아, 이름이 유명 배우하고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네. 대표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IT의 신 저장해놓고 반복 듣기 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화두가 될 거라고 AI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대표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2022년도 잘 이끌어 주시고 건강하시고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스마일 하셨어요. 자, AI 반도체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AI 반도체는요, 처음에는 CPU 기반으로 많이 연구가 됐는데요, 요게 GPU 기반으로 확 바뀐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 이세돌 구단 알파고 기억나십니까? 자, 이 알파고가 GPU 기반으로 병렬 처리거든요. 병렬 처리로 하고, 요거는 이제 직렬 처리죠. 기존에는 CPU 기반으로 다 AI 연구를 했는데 이게 GPU로 하니까 훨씬 효율이 좋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GPU 기반으로 확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로 가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로 간다는 거고요. 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하고, 그죠? GPU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땡겨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병목이 있으니까 중간에 디램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낸드 플래시를 쓰는 거고. 자, 이게 폰 노이만 구조인데요. 기존의 컴퓨터 구조는 다 이겁니다. 여러분 쓰시는 컴퓨터도 다 이런 구조인데요. 자, 그런데 AI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의 뇌하고 모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프로세서하고요, 메모리가 같이 있어요. 우리 뇌는 그죠? 저장도 하고 같이 프로세싱 하는 거죠. 뇌가 같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 요게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고요. 요게 프로세서 인 메모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컴퓨팅 인 메모리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프로세서 인 메모리는 뭐겠습니까? 이제 패키징을 한 대에 하는 거예요. 패키징. 요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자,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다가 여러 개의 다이를, 이종 반도체를 한 대에 모아서 이제 패키징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쪽이고, 나중에는 이제 메모리 자체에다 컴퓨팅을 하는 게 이제 향후의 진화 방향인 거고요. 자,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저는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하면 나오는 회사 있죠.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이 두 회사가 사실은 요 관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할 주제가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때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저에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 그동안의 업데이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